있습니다. 전광판 스코어보드에도 나오지 않고 조회수 수백만의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잡히지 않는 순간들이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단순한 뛰어난 선수와 진정한 전설을 갈라놓는 가장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시아의 한 슈퍼스타가 새로운 왕의 자격으로 미국 땅을 밟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것은 화려한 레드카펫이나 존경의 박수가 아닙니다. 잔혹하게 옷을 잡아 끌고 악의적으로 발을 걸고 공을 잡기도 전에 들어오는 살인적인 태클입니다. 상대는 단순히 그를 막아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꺾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 잔혹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분노에 찬 폭발, 심판을 향한 격렬한 항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여주는 극적인 연기?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불평도, 분노에 찬 눈빛도 없이 그대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저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섬뜩하리만큼 의연한 미소. 상대팀의 과열된 머리를 차갑게 식혀버리는 미소입니다. 이 단 하나의 장면은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고 세계 최고 수준 축구의 온갖 더러운 수작을 지켜봐온 명장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감독석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고래 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옛 제자가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극심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침묵의 격이라 불리는 절대적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LAFC와 과달라하라의 이 경기를 이토록 잔혹한 심리전의 마트릭스로 만든 것일까요? 어째서 손흥민은 골도 직접적인 어시스트도 없이 상대 수비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패닉에 빠뜨린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시선은 어떻게 리오넬 메시 같은 불멸의 이름들을 포함한 세계적 슈퍼스타들의 씁쓸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것일까요?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잔혹한 마트릭스를 하나씩 해부해 나갈 것입니다. 한 아시아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인격과 뇌를 사용해 현대 축구를 지배하고 경기장의 도살자들을 멍청한 광대로 만들어버리는지 그 비밀을 밝혀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전광판에는 승부차기 끝에 승리한 LAFC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는 승부차기 결승골을 넣은 선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진실을 말해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정신적 학살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기 히트맵을 보십시오. 90분 정규 시간 내내 과달라하라는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무려 3명의 선수를 손흥민의 반경 5m 이내에 상시 배치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직접적인 반칙만 총 14차례. 그중 9번은 공이 그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발생한 파울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기획된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즉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르카지는 이를 실패로 끝난 신체적 압박이라 불렀고 미국 언론들은 멕시코 명문의 6탄전을 과달라하라라는 이름의 무력함이라는 문구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경기 내내 두세 명의 수비수에게 밀착 마크를 당하면서도 손흥민은 88%라는 놀라운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깊숙이 내려와 상대 수비 라인 전체를 원래 위치에서 찌그러뜨렸고 동료들에게 죽음의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몰상식한 저지 행위들에 대해 경기 주심은 과연 몇 장의 옐로카드를 꺼냈을까요? 정답은 0장입니다. 전술적 파울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심판진의 이러한 방관은 경기장을 마치 콜로세움처럼 만들었고 기술을 가진 선수가 폭력성을 견뎌내야 하는 잔혹한 환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있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그의 반응은 단순히 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리그의 민낯을 향해 날린 직구였습니다. 포체티노는 선언했습니다. MLS와 이 지역 대회들이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고 세계 최고의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이런 살인적인 플레이를 더 이상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경기장 위 악행에 대한 관대함은 리그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칼날이 될 뿐입니다. 포체티노의 발언이 몰고 온 파장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기장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금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마트릭스를 만들어낸 4가지 핵심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달라하라 코칭 스태프의 잔혹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가속을 붙일 공간을 허용하는 순간 그것이 수비진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달라하라는 전공법 수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폭력적 심리전 트랩이었습니다. 이 트랩의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하지만 지극히 간교합니다. 지속적인 자잘한 파울, 옷 잡아끌기, 은밀하게 발밟기,
공이 없을 때 길 막아서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기 방어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흥분하길 바랐습니다. 보복해주길 바랐습니다. 단 한 번의 밀치기, 반발로 인한 옐로카드 한 장 혹은 뇌를 지배하는 억울함만 유발할 수 있다면 손흥민의 집중력은 무너질 터였습니다. 이 심리전 트랩은 축구 역사상 수많은 대형 스타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과달라하라는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인물이 프리미어리그라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단련된 뇌라는 점을 잊은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악의적인 플레이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볍게 털고 일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에게 몰려가지도 경기장 위에서 연극배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야말로 상대의 심리전 트랩에 뺨을 후려치는 단호한 응징이었으며 사냥꾼을 통제력을 잃은 광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 지역 축구의 잔혹한 단면을 드러냅니다. 바로 심판 판정 기준의 왜곡입니다. 어째서 손흥민을 향한 살인적인 파울들이 그토록 쉽게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암호입니다. 약팀에게 은밀히 눈 감아줌으로써 경기에 인위적인 흥미를 유지하려는 심판진의 계산입니다. 만약 심판이 경기 시작 15분 만에 과달라하라의 노골적인 옷 잡아끌기에 옐로카드를 꺼냈다면 경기는 단절되고 상대는 수비에만 치중하거나 퇴장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양상을 팽팽하게 연출하고 싶었던 주심은 과달라하라에게 묵시적인 파울 허가증을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파울할 권리가 있다는 비틀린 논리를 은연중에 인정한 셈입니다. 이것은 삐뚤어지고 잔혹한 사고방식입니다. 포체티노는 이 어둠의 암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손흥민 같은 천재들이 도살자들의 희생양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로 도약하려는 리그 전체의 시스템적 위기였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입니다. 바로 손흥민과 다른 슈퍼스타들, 심지어 리오넬 메시를 포함한 이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메시나 많은 남미 출신 슈퍼스타들이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메시의 천재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 동안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파울을 당했을 때 메시가 심판을 둘러싸고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경기장 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활용해 이득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건 역시 프로다운 전략일 수 있지만 일종의 조작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손흥민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스타로서의 위엄을 이용해 심판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값싼 프리킥을 얻어내기 위해 가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순수한 축구를 믿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경기 규칙을 존중합니다. 파울을 당했을 때 그는 발끝으로 대답합니다. 거친 태클에는 수비진을 찢어발기는 드라이브로 응수합니다. 도발에는 깊숙이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고 공간 지능으로 상대를 처벌하며 웃음으로 답합니다. 손흥민이 팬들뿐만 아니라 방금 자신에게 파울을 범했던 상대 선수들마저 경기 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전술적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바로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발휘하는 위력입니다. 과달라하라는 3명을 붙여 손흥민을 꽁꽁 묶으면 성공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손흥민이 짠 마트릭스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LAFC의 선제골 장면을 분석해봅시다. 그 골은 전광판에 손흥민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공식 어시스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손흥민의 쉼없는 전방 압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감 자체가 상대 센터백의 패스 미스를 유도했습니다. 직후 손흥민은 공 없는 상태에서 침투하며 과달라하라, 센터백 2명을 모조리 왼쪽 측면으로 끌고 이동했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공간이 뚫렸습니다. 동료는 그저 달려들어와 마무리 짓기만 하면 됐습니다. 손흥민은 스스로를 최고급 미끼로 던졌습니다. 개인 기록을 희생하고 몸으로 얻어맞는 것을 감수하면서 팀 전체의 생존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뇌만이 실행할 수 있는 잔혹할 정도의 전술적 계산입니다. 이제 TV 화면으로 경기를 관람한 일반 관중 99%가 놓친 숨겨진 세부 요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손흥민과 나머지 선수들 간의 결정적인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기 67분을 보십시오.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려 터치라인 부근으로 거칠게 쓰러진 직후입니다. 넘어진 뒤 단 1.5초 동안 그가 보여준 눈빛과 자세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보통의 선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거나 억울한 눈빛으로 심판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등 가죽이 잔디에 닿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심판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구르고 있는 공과 주변 동료들의 위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땅을 짚는 지극히 빠른 동작으로 일어섰으며 고통을 연기하기 위한 단 1초의 휴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다음 순간에 있습니다. 일어서는 바로 그 짧은 순간, 상대 수비수가 심판의 휘슬이 울릴 것이라 생각하고 방심하며 뒤를 돌아본 찰나, 손흥민은 동료의 패스를 받자마자 바디페인트로 상대의 이동 방향을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불과 3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금 내팽개쳐졌던 사람이 공간의 주도권을 쥔 지배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단 1초도 허비하지 않는 습관, 잔디 위에 넘어져 있을 때조차 관찰을 멈추지 않는 태도, 이것은 어떤 컴퓨터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수치입니다. 상대가 그의 신체는 쓰러뜨릴 수 있을지언정 그의 사고 속도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클래스의 차이는 화려한 개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현 속 1.5초의 반응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경기 후 사회관계 망 서비스는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레딧과 X, 미국과 멕시코의 주요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레딧의 한 게시글은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달라하라가 손흥민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니 축구가 아니라 종합격투기를 하러 나온 줄 알았다. 하지만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경기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과달라하라의 한 열성팬 역시 X에 씁쓸한 인정의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해 군단 하나를 투입했다. 차고, 옷을 찢고 그를 화나게 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우리 수비진 전체를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버렸고 그의 동료들이 골을 넣도록 방치했다. 진심으로 무력감이 밀려온다. 중계석에 앉아있던 전직 명선수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축구 전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슈퍼스타의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다면 반칙을 유도하는 연극 영상을 보여주지 마라. 오늘 손흥민이 뛰었던 90분을 보여줘라. 그것이야말로 회복 탄력성과 축구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사적 레슨이다. LAFC의 승리는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과달라하라의 거친 파울들도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힐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것, 손흥민이 미국 땅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 불멸의 유산은 축구의 새로운 기준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상업화되고 계산된 연극과 속임수, 심판을 향한 조작이 영악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현대 축구계에서 손흥민은 가장 순수한 원형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가 세계 정상에 서기 위해 더러운 편법을 쓸 필요가 없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팬들을 사로잡았고 침범할 수 없는 인격으로 상대를 복종시켰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열장에 놓인 발롱도르의 개수나 트로피의 숫자가 아닙니다. 위대함의 기준은 짓밟힐 때마다 어떻게 일어서는가, 시기와 질투 앞에서 보여주는 의연한 미소, 그리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처럼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마저 스스로 일어나 그를 보호하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품격입니다. 손흥민이 거둔 이 잔혹하고도 오만한 승리의 전율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편법이 아닌 순수한 축구와 인격이 여전히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온갖 편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슈퍼스타와 압도적인 실력과 품격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손흥민 같은 리더 중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다음 축구 마트릭스 해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